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요. 시카고 한국교육원의 하유경 교육원장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셔서 지금 제대로 맞으신 첫 겨울이시죠? 네, 정말 살을 에이는 추위가 무엇인지를 연일 실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 시카고 추위가 무섭다 했는데 사실 이 정도일 줄은 모르셨죠? 네, 제발 4월까지 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작년인가요? 작년에 아마 5월 초까지 눈이 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네. 네, 근데 또 재작년에는요 1월 달부터 또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셨었어요. 이게 날씨라는 게 이 시카고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매력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좀 긴 거는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자, 뭐 한국교육원 날씨와 상관없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많이 좀 활기가 넘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바로 이제 어제였어요. 어제 저녁에는 저희 이제 총영사관, 저희 교육원만이 아니라 총영사관 전체적으로 그 음력 설잔치가 있었습니다. 아, 네, 진짜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흔히 이곳에서 이제 차이니즈 뉴이어라고 해갖고 많이들 네. 이렇게 인지하시긴 하는데 또 설날이잖아요. 그쵸. 예, 루널 이어 데이고 네. 또 우리의 전통 명절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시카고에 이제 한국어 강좌를 듣는 대학생들 그리고 이제 또 성인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한 160명 가량의 이제 학생들이 정말요? 네, 그렇게 많이 많아요? 모였어요. 네, 대학에 이제 강좌를 듣고 또 저희 교육원 강좌를 듣고 이제 그런 학생들이어서 뭐 적극 날씨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많이 참여해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네. 그 학생들의 설에 대한 반응은 어떻든가요? 어떤 행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되게 궁금합니다. 저희 이제 총영사관에서는 총영사님의 이제 인사를 시작으로 또 이제 저희 이제 토크라든지 한국어 능력 시험 설명 같은 이제 간단한 인사가 끝나고 나서요. 네. 학생들이 이제 한국 관련해서 퀴즈 퀴즈도 맞추고 또 뭐 전통 놀이 같은 것도 좀 경험해보고 네. 또 어제 어린이 풍물단이 와서 공연을 하는 깜찍한 모습 그것도 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한국 음식에 빠질 수 없죠. 네. 예, 같이 나누면서 어떤 음식을? 이제 뭐 명절 음식이긴 한데요. 네. 네, 이제 케이터링을 해서 물론 그러시겠죠. 네. 영상에서 아무래도 떡국을 따끈하게 대접하고 싶지만 해서 이제 그렇게 하긴 떡국은 불겠군요. 그 정도 되면은. 네, 그렇게 거의, 또 학생들이 또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렇게 큰 행사는 사실 명절에만 이제 가끔 좀 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한국 문화라든지 뭐 명절 그런 전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만큼 다양한 좀 작지만 이벤트를 계속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좀 알리고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날씨도 그렇고 했는데 일반 한인 행사에도 이렇게 뭐 설 행사에 150명 이상의 젊은 학생들이 모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일단 교통편이 제공이 되었고요. 네. 또 이제 대학의 각 교수님들이 각 클래스 학생들 좀 이렇게 책임지시고 인솔해 오시고 해갖고 많이 좀 모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많이 또 준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잠깐 한국어 능력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한국어 능력 시험 보셨죠? 이제 볼 계획이죠. 보실 거죠? 네네. 예, 이제 올해는 4월 25일 제 40회 한국어 능력 시험이 실시가 됩니다. 토요일이고요. 지난해보다는 약간 전체 시간은 줄어서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접수가 마감이 된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접수는 지난주 금요일로 마감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결과를 수업해 본 결과 761명의 응시생이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보니까 2011년 같은 경우 한 이제 뭐 5년 안 된 전만 해도 한 200여 명 가량이었어요. 고사장도 4개 고사장에서 이렇게 좀 이루어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61명이고 고사장은 13개 주에 이제 좀 14군데 고사장을 마련을 해서 칠 계획입니다. 저희가 참 중서부가 넓고도 광대하다는 것이 이게 워싱턴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사장 5군데, 메릴랜드, 버지니아주 중심으로 그렇게 개설되고, 또 LA 교육원 같은 경우도 3군데인데 저희 중서부는 14군데. 또 워낙 산지에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관리가 돼야 돼서 조금 이제 신경을 써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014년 사이에 3배가 넘게 늘어났네요.
네, 맞습니다. 3배 반 정도가 증가를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한류의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어떤 다른 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류의 영향도 없을 수 없는데요. 네. 이 토픽 시험에 대한 활용 용도가 사실 많이 늘어나고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저희 미주 말고도 97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약 7만 명 정도가 쳤어요. 근데 2014년 작년만 해서도 20만 명이 전 세계 네. 쳤으니까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난 건데요. 네. 이제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제 외국인 및 12년 외국 교육과정 이수 재동포의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 때 이 토픽 시험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대학이 이제 많이 또 생겼고 특히 또 한국 기업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공식적인 언어 능력을 인증할 수 있는 도구로 토픽이 많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이제 용도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택한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한류를 정말 관심이 있어서 즐기고자 하는 학생들이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또 실력을 테스트해보는 기회로 한국어 능력 시험을 또 많이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번 2월 초에 2월 7일 날 토픽 설명회를 이제 개최했어요. 외국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 이제 한국어 강좌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이제 한국에 가서 뭐 이제 가수가 되고 싶다, 뭐 한국에서 진출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진 학생들도 정말 한국말을 잘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준비하는 이제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이 한국에서 정말 가수로 데뷔하면 연예계 쪽 인맥이 생기시겠네요. 아, 그렇죠. 예. 이번에 시행되는 토픽 뭐 변경되는 사항들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초, 중, 고급 이렇게 그쵸? 해서 1, 2, 3, 4, 5, 6급을 그러니까 1, 2급은 초급, 3, 4급은 중급, 5, 6급은 고급 이렇게 나누어서 치러졌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초고급이 치고 오후에는 중급 시험을 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토픽 시험 체제가 개편이 되어서 토픽 1이 기존의 1, 2급 초급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상 등급은 토픽 2, 그래서 3에서 6급까지를 토픽 2로 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등급 중에 토픽 1이나 2 중에 선택하셔서 시험을 치고 자신이 이제 획득한 점수에 따라서 급수가 매겨지는 불합격, 합격과 급수가 매겨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전체 시간도 그래서 이제 초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80분이었는데 100분으로 이제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죠. 네. 특히 이제 초급 같은 경우가 우리 조금 이제 어린 학생들이 실력을 테스트하기에 많이 치는데 180분 하는 거에서도 상당히 좀 힘이 들었는데 이런 점에서는 학생들에게 좀 더 수월하게 시험을 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예전에 영역 중에서 따로 있었던 이제 어휘 영역이 다른 이제 영역에 흡수돼서 굳이 다른 단어 시험을 따로 치는 것이 아니라 문법 쓰기, 뭐 듣기, 읽기 이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휘 능력을 측정하는 그래서 실생활 언어 사용 능력을 좀 더 이렇게 측정해 보는 그런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예, 그런 점이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또 학생들도 물론 주의해야 될 사항은 올해 2015년부터 이 시험은 이제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데요. 이제 문제은행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문제지를 뭐 절대 유출하면 안 되고요. 예, 반드시 놓고 가시고 이제 선생님들은 잘 수거하셔가지고 그걸 이제 저희 교육원에 다시 돌려주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라고 관리가 이제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문제은행 방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이의 신청 문제에 대한 이의 신청은 받지 않는 좀 그런 이제 변경 사항이 이제 있겠습니다. 네. 이의 신청을 받았었어요 그동안에는요. 2014년까지는 그랬었고요. 2015년부터는 이제 그렇게 변경되는 게 좀 기억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180분에서 100분으로 줄었다고 해서 오히려 부담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출제 영역수가 좀 줄어들었군요. 네, 그렇죠. 그 점에서는
이렇게 늘어나는 건 별로 안 반가운데 줄어드는 건 굉장히 반갑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저희는 사실 3학년 이상 적어도 조금 큰 학생들이 시험을 치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많이 어린 학생들이니까 180분 동안 시험 치는 것도 사실 많이 힘든 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수월하게 시험을 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합격 뭐 불합격 여부가 통보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합격 불합격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점수 기준이 있게 되는데요. 네네. 그건 토픽 시험이 이제 2가 3, 4, 5, 6급이잖아요. 네네. 그 해당 점수를 마크하게 되면은 이제 합격이 되는 건데요. 3급이 이제 120점 이상, 4급이 150점 이상. 몇 점 만점입니까? 300점 만점입니까 이게?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300점 만점이고요. 그러니까 6급 이상이면 230점 이상이 300에서 최대 등급이니까 230점 이상 받게 되는 거고 토프 제일 낮은 토픽 1급은 이제 전체 200에서 80점 이상 받게 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진짜로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따라서 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가끔 당황스러워요. 다운타운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한국말 하고 있으면 지나가던 외국 사람이 말을 겁니다. 한국말로. 보면은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라 한국말을 들으니까 반가운 마음에 자기 이제 연습해 보려고 저희 한국에서 영어 배우면 지나가는 이 미국 사람 같은 사람한테 막 영어로 말 걸었던 것처럼 길 가르쳐주고 싶고 괜히 막 뭐 도움이 필요하냐고 와서 물어보고 그럼 이제 나는 여기 시카고에 사는데 그러면 되게 막 그러면 되게 뻘쭘해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 사실 자기가 한국어 배우는 학생인데 한국말 연습하려고 말을 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던 적이 있어서 앞으로는 한국말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혹시 시험은 몇 시에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시험은 시작하는 시간은 9시 반인데요. 토픽 1 기준 오전 시험은 학생들은 이제 9시까지는 교육 이제 시험 장소에 도착하셔서 이제 시험장 위치도 잘 좀 확인해 놓으시고 준비하고 9시 10분 이후에는 이제 입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도착을 하시면 늦어도 9시까지 도착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늦어도 9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당일날 이제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이 신분증, 규정에 맞는 신분증 사진이 있고 성명 그리고 생년월일이 다 이렇게 기재된 유효한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겠습니다. 수험표는 저희 교육원에서 일괄해서 지금 고사장으로 배송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신분증을 잘 챙겨 오시고요. 특히 이제 휴대전화는 될 수 있으면 안 가져오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또 연락상 필요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가져오시더라도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반드시 휴대전화는 이제 일단 보관을 딴 데다 꺼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감독관 지시에 잘 따라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소지하고 있다가 이게 발각되거나 뭐 벨이 울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시험 자체가 무효가 되고 퇴실되기 때문에 이 점은 많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말 무슨 뭐 퇴실되고 이거보다도요. 이거 시험 결과를 못 받기보다도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한테도 많이 방해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반드시 유의하시고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학생들한테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그 파급 효과는 크다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험장에 가셔서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고 늦지 않게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보면은.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희 시험 설명회 때 학생들 반응이 좀 어렵다. 근데 모든 시험에 사실 학생들이 쉽다라고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토픽 1, 2 체제로 바뀌면서 실생활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제 뭐 그런 느낌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기존의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등에도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연습을 해 가시고 뭐 당일날 좋은 컨디션으로 여유 있게 도착하셔서 시험을 볼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2세, 3세들 혹은 뭐 1.5세는 그나마 그래도 한국말을 좀 잘 합니다만 뭐 2세, 3세들 한국어를 배우고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시험을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걸 어디다 사용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토픽 시험이죠. 예, 토픽 시험을 봐서 결과를 받았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고급, 6급이라고 하셨나요? 고급이? 5, 6급. 5, 6급. 예. 고급은 아니고 3, 4, 5, 6급이 토픽 2. 예전에 2. 고급. 예. 네네. 그 3, 4, 5, 6급을 받았을 때 이걸 어디에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가까이는 저희 KGSP 정부 초청 장학생이 있습니다. 네. 많은 이제 지금 이게 3월 13일 저희 이제 교육을 마감이 되기 때문에 네. 많이 이제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네. 이 KGSP 장학생 같은 경우에 네. 토픽 시험 5급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은 1년 동안의 한국어 연수 의무 기간이 면제됩니다. 네. 이 KGSP라는 게 이제 한국에 가서 유수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그 기간 네. 동안 이제 한국어 연수 및 이제 학위 과정 동안 장학금이 지급되는 이제 그런 네. 정부 초청 장학생 제도인데요. 5급 이상의 학생의 경우에는 충분한 그 한국어 수학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1년간의 의무 연수 기간이 면제되는 것이고요. 이럴 때 이제 사용이 될 수 있고 말씀 아까 드린 대로 그 외국인 및 12년 이상 외국 교육 과정 그 이수 학생들은 우리나라 그 대학 갈 때 좀 다르게 전형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 한국어 능력 시험 급수가 이제 대학마다 그 판단 참고하는 그 기준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체 수가 이제 자꾸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한국어 능력 시험의 급수에 대해서 참고하는 이제 그런 인사 기준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또 한국의 취업 비자 획득할 때 이제 이 한국어 시험 능력 시험의 점수가 또 참고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사용이 될 수 있는 토픽입니다. 혹시 아까 그 KGSP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년 이거는 그 모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예, 매년 모집을 하게 되고요. 네. 올해 2014년에도 네. 지금 이제 저희 교육원으로 지원서를 제출하시는 와중에 있습니다. 2015년. 예, 2015년 지원자들 그래서 네. 다음 달 13일까지 모든 이제 서류가 저희 교육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는 중에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 교육원, 그러니까 저희 총영사관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별로 이제 일종의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제 공간에서 이런 지원자들을 다 받아서 네.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 지원자들에 대한 우선 순위를 한국에 또 역시 국립국제교육원에 추천하게 되면은 네. 또 마지막으로는 그 지원자들이 자신이 기재했던 희망 대학의 최종의 합격 통보를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 KGSP 장학생으로 혜택과 지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거는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네. 지원자 및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진 그 외국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국 시민권자, 부모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네.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일단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국 내 대학이라든지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들은 지원이 또 불가합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예. 사람은. 네, 그 점도 유의하셔야 될 것이고요. 네. 이게 사실 굉장히 혜택이 좀 좋고 엄격한 그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출 서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출에 참고하셔야 될 그런 요건이라든지도 까다롭기 때문에 3월 13일이긴 하지만 미리 지금부터 사실 지금도 좀 여유가 늦긴 했어요. 여유가 많지는 않아요. 예, 서류를 네. 꼼꼼히 확인하셔서 네네. 13일까지는 저희 교육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카고 한국교육원 웨브사이트는 한 번씩 가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제가 네.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이게 한 번씩 가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씩 건지는 게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시카고 KEC.org죠. 예, 맞습니다. 네, 시카고 KEC.org로 가셔서 자세한 내용도 또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어 능력 시험은 4월이죠, 그렇죠? 4월 25일 네. 토요일. 다만 지금은 이미 이제 신청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올해 보고 싶으셔도 일단 4월에 보고 싶으셔도 안 되는데 이건 4월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국외에서 북미 지역은 4월 25일 전체 다 마찬가지 한 번 있습니다. 네. 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6회 실시되는데요. 네. 국외에는 이제 여러 시행상에 4월에 못 보면 이제 이번에 신청 못하면 내년에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네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네. 네, 한국어 강좌도 많이 듣고 하셔서 내년에 네. 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한국어 강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 한국어 강좌는 이제 또 3월부터 실시가 네. 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3월 중에 이제 또 세 군데 지금 이제 UIC는 이미 개설됐고요. 네. 예, 3월 중에 UIC 하나 늘어났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 원래 2군데를 알고 있었는데. 아니요. UIC는 조금 일찍 그 학기 시작과 맞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물론 UIC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예, 이제 여러 학사 일정이 조금 달리 돌아가서 네. 1월 말에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네. 그 말고 이제 그 두 군데 네. 시카고 지역의 한인 복지회, 사회복지회와 네. 그리고 이제 윌링 지역의 문화회관, 네. 한인 문화회관 두 군데서 3월 중에 또 시작이 될 계획입니다. 네, 요거는 뭐 성인들을 위한 예, 맞습니다. 화요일에는 그 시카고 복지회에서 문화회관에서 예, 6시 반부터 8시까지 그리고 목요일에는 복지회에서 또 역시 같은 시간 6시 반부터 8시까지 실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네. 한국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특별히 성인이 됐지만 한국어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어떤 소식 있으세요? 그 소식 이기도 한데요. 예, 또 이제 저희 한글 학교들이 저번 주에 대부분 이제 설날 행사를 하고 했죠. 예, 이제 또 우리 2015년 또 힘차게 학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글 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저희 한글 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지원금이 배정될지 조금 이제 파악하시는 대로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2015년부터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가능한 좀 일찍 조기에 집행해서 그 한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좀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글 학교에서는 이제 그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제 증빙 서류를 이제 연중 계속 좀 잘 모아두셔서 역시 지난 해처럼 11월 말에 정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건데요. 이런 이제 관련해서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웹사이트를 잘 방문하셔서 이제 여러 학교들이 아무래도 이게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한을 좀 잘 지켜주셔서 또 이제 서류에 대해서는 또 좀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한테 이제 어려운 사항은 문의를 해주시고 하면은 한글 학교 지원하는 것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연초에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서 지원이 뭐 같은 수준입니까? 아니면 변동이 좀 있습니까? 아직 저희 이제 그 관할 금액은 정확히 확정되어 배부된 것은 아닌데요. 한글 학교 지원금은 이제 사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한글 학교가 정규 학교가 아니고 이제 비정규 학교 체제로 이제 주말이나 방과 운영이 되기 때문에 뭐 여건은 사실 녹록치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지원금 액수도 사실 풍족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려움은 많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과 기대가 많이 높아지고 지원금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건은 이제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요. 또 그와 더불어 이제 우리 어려움은 있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와 요구 또한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겠죠. 네, 한글 학교로서 한글을 잘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역사라든지 우리 문화에 대한 어떤 전초 기지로서 예, 역할을 해줄 것을 더 기대하기 때문에 어깨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한 1분이 채 안 남았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뭐 더 못하신 말씀이나 중요한 거 짚어주실 거 있으시면. 네, 올해 들어서 처음 하는 방송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이제 올해는 교육원 사업은 좀 더 이렇게 융합적으로. 제가 사실 한국에서는 융합교육팀장이었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조금 이제 영역은 다르긴 하지만 그 모든 사업들이 사실 뭐 사업 베이스로 진행은 되지만 다 한글 그리고 우리 문화 또 우리나라를 알리는 이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각 사업들이 좀 더
서로 간에 융합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요, 시카고 한국교육원의 하유경 교육원장께서 함께하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